자, 월요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7월 14일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첫째로는 시장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수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 급등주 시장은 각 개전투 시장으로 그날그날에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만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전일의 종목들을 정리를 해 놓았더라도 항시 아침에 어느 쪽에서 먼저 물꼬를 트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지금 다 아우러서 봐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이슈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본다, 꼭 그런 점 잊지 않습니다. 자,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아우토크립트 화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요즘 신규 상장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관심 꺼내 가지고 보시고, 나름대로 분석은 정리를 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파일을 올려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자, 도출해 놓은 종목들 하나씩 주석을 달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고 계시는 여기 뱅크웨어 글로벌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재료도 아실 겁니다. 기술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기술주로 엮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도 나름대로 찾아보았지만 나름대로 특별한 지금 이슈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은 뭔가를 엮어서 또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 뱅크웨어 글로벌 시간에 한번 볼까요? 2.9% 정도 올라 있습니다. 달려가면 붙어줘야 되겠죠. 요즘에는 기술주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종목들이 많지가 않죠. 사람들의 투심이 예전과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형주가 잘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나 급등주를 다루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일단 뱅크웨어 글로벌을 시가 기준으로 한번 본다라는 전략. 두 번째로는 여기 부국증권과 인포바인 있습니다. 금요일날에도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인데 만약 내일에 특별한 이슈가 나온다면 애들은 별로 힘을 못 쓰겠죠. 하지만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자는 의미입니다. 부국증권. 인포바인이 먼저 가든 부국증권이 먼저 가든, 이 소리는 제가 목요일날 이 두 종목을 올릴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죠. 근데 금요일날 두 종목 다 좋았습니다. 같이 봅시다. 특이점은 두 종목 다 시간에 보시면 마이너스 1.0으로 빠져 있습니다. 인포바인은 마이너스 0.6으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서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양봉으로 치고 갈 때 한번 본다. NHN. 이 종목은 뒤늦게, 금요일날에도 뒤늦게 파동을 일으켜준 종목이에요. 11시쯤, 11시 한 50분 돼서부터 이제 좀 올라간 종목인데, 자, 이것저것 다 해먹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댄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음봉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많겠죠. 간식권에 두시고 양봉으로 치우고 간 다음에 본다는 전략 유지합니다. 여기 BK와 AMP는 BK 홀딩스입니다. BK 홀딩스는 글자 길어서 줄였어요. 시간에서는 1.2%. 역시 서둘지 마시고 양봉을 치우고 갈 때 한번 본다. 음봉 때는 손대지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음봉을 잡을 종목이 있고 안 잡을 종목이 있거든요. AMP. EMP도 기다려야 되죠. 꼬리가 없는 음봉으로 밀고 내려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기다립니다. 시간이 2.1% 기다렸다가 적어도 한 510원이나 520원, 15원 이 정도 준다면 한번 들어가 본다는 전략을 유지해 주시고, 생각과 다르게 살짝 음봉만 띄었다가 바로 양봉으로 바뀌면, 색깔이 바뀌면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은 CTK와 세림, 탈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된 종목이죠. 삼육물산이 지금 상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금요일날 이걸
진행을 해서 시가부터 조금 위에 샀죠. 이 정도 돼서 샀네요. 상가까지 한 20% 수익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월요일 날에도 오전에도 특별한 이슈가 안 나온다면 저번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삼육물산 위에 두고 CTK와 세림을 일단 붙여다 놓습니다. 선빵을 때릴 거는 못 되죠. CTK는 시간에 0.2% 올라 있고, 그리고 세림은 마이너스 0.1% 빠져 있습니다. 서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했던 종목 사이닉, UNAI, 유키즈, 이 종목도 목요일날 나왔던 금요일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세 종목을 다 묶어서 봐라고 했죠. 전략대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날도 사이닉은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고가가 27%까지 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UN도 잘 따라가줬지 않습니까? 고가가 19.6%. 뉴키즈온도 마지막에 이제 발동을 걸어가지고 또 올라가줬잖아요. 고가가 23%. 이 세 종목은 잘 엮어 사신 분들은 수익이 컸을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진행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 세 종목 묶어서 본다. 시간에서는 대부분 다 보면 1%대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죽으면 세 종목 다 죽는다. 살아나는 그때만 딱 본다. 언제? 색깔이 바뀔 때. 다음은 강원에너지와 엑셈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에너지 시간에 3.8%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3일가 단일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월요일날 풀릴 예정인데 그걸 보고 이렇게 종배를 넣었겠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월요일 날부터 그러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보실 분들은 철저하게 시가 기준으로 진입가 청산을 본다라는 전략을 해주시고, 엑셈은 한번 봅시다. 금요일 날 보면 9.5%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성 4%대로 맞췄는데, 특별하게 뭐 특별한 재료나 차트상으로 봐도 아직까지 큰 파동을 일으켜 줄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요 근래에 들어서 기간이 금요일날 18만 주라 물량을 넣은 것이 눈에 떠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결과로 시간에서는 여기 보면 1.8%를 올려놨습니다. 차분하게 보시면서 해도 돼요. 그리고 텔콘 RF제약. 텔콘도 잘 나갈 땐 참 잘 나가는 친구인데, 그전 때도 이게 1상, 2상, 3상, 4상까지 딱 해주고 죽었지 않습니까? 잘 놀고 있더니 시간에 3%를 더 올려놓고 지금 있습니다. 이건 약간 예 분할 정도 잡고 한 1차로 진행을 해보고, 왜냐면 지금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18만 주. 많은 물량을 합계 못 돼요. 간을 좀 봐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참조하시고요. 형지 글로벌과 형지 엘리트는 금요일 날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고가가 형지 글로벌이 28%대까지 갔죠. 종가상 19%대. 그래 놓고 시간에 1.5%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재료는 있지 않습니까? 또 스테이블 코인 쪽에 달라붙어 있는데, 형지 애들은 1위도 붙었다가 7위도 붙었다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형지 글로벌이 상승을 한다면 형지 엘리트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죠. 당연히 시간에 0.1%. 형지 글로벌을 먼저 보면 되겠죠. 브릿지 바이오테라. 이런 세력주들은 항시 당분간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봐줘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좀 우리의 상식을 깬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많이 해줬다? 그럼 뭐 죽겠지, 이런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놈들이 요래 놀다가 또 요렇게 2차를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잘 참조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케어랩스 한번 볼까요? 금요일날 17% 정도 올랐습니다. 케어랩스. 올랐는데 시간에는 0.8%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전혀 요즘 거래가 없다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제법 물량을 좀 넣었죠.
과연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나는 네가 음봉으로 안 떨어지는 이상은 한번 보겠다. 양봉에서는 같이 놀아줄게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고, 여기 APR과 다우기슬은 눈 매매를 하셔도 좋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서 어디선가 김반장이 돈을 들고 들어올 때만 좀 본다. 움직이지 않을 때 그냥 놔두세요. 다우기슬은 좀 참 잘 나가잖아요. 요즘에 이 친구가. 어차피 키움증거 같은 이런 스타일 애들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이기도 해요. 한데 요즘 뭐 정권사들 좋죠. 휘파람 불고. 기관들이 물량을 좀 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관심 있게는 좀 봐주시고, APR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인데, 금요일 날 보면 기관이 또 17만 주란 물량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재료를 보니까 또 중간 배당 1,300원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은 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때로는 끊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기민한 행동을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처럼 약간 우직한 것을 원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트레이더가 다 모든 것을 구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트레이딩 툴을 짜는 것이 참 중요하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전업 투자자들처럼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스캘핑처럼 매매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자기에 맞는, 매매 환경에 맞는 트레이딩 툴. 두 번째는 자기의 성격에 맞는 트레이딩 툴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금에 맞는 트레이딩 툴. 이 세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트레이딩 툴이 잡혀요. 그걸 가지고 정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의 트레이딩 폭을 넓혀 나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후반부에는 금요일날 진행했던 상한문 트레이딩 매매 현황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사무팀들은 히스토리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서 수정 보완하실 분은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트레이딩에 관해서 간단한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각자가 어떤 쪽으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트레이딩에 적합할까, 또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트레이딩 히스토리, 또 우리가 매매했던 현황 체크해 보면서 공부할 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들은 두 가지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어 트레이딩 팀은 유튜브 라이브와 메신저, 이걸 두 개 다 할 수가 있죠. 두 개 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코어 트레이딩 팀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상한가의 전체적인 매매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죠. 다루는 매매는 여기 상한가,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기세주, 이걸 모두 다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너무 초보들은 매매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초보들보다는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파워 트레이딩 팀이라고 해서 역시 유튜브 라이브와 메신저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다면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면 그냥 메신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자기한테 적합한 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쪽은 상한가 트레이딩과 데이 트레이딩을
가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 트레이딩 팀은. 물론 코어 트레이딩 팀은 기세주까지 다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각 종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워 트레이딩 팀은 아직까지 매매가 익숙지 않고 자기의 트레이딩 툴을 아직 구축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유리합니다. 코어 트레이딩 팀 같이 종목을 다양한 종목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헤쳐나가지를 못하죠.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일단 파워 트레이딩 팀에서 상한가 매매와 데이 트레이딩 매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자금이 좀 충분하고 좀 자신감이 붙으면 코어 트레이딩 팀으로 넘어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문의 원팀은 이 코어 트레이딩 팀이 우리 가장 스탠다드 팀입니다. 코어 트레이딩이 스탠다드 팀이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구조들을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가장 코어 트레이딩 팀은 별로 그런 제가 나름대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 툴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 파워 트레이딩 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트레이딩 툴이 짜져 있지가 않고 아직 내동 매매, 추격 매매, 상한문 매매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초창기에는 힘들어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집중을 좀 하고 충분하게 솔루션을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부터는 상당히 편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공부도 하면서 수익도 챙겨 나가는 이 양대 구조를 가지면서 트레이딩 공부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강의나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 시장에는 많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실전 매매에서 배우는 공부가 너무너무나 알차고 그것이 빠르다. 왜? 각자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5년 동안 공부하고 3년 동안 공부해 그냥 공부만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수많은 매매에 접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트레이딩 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많은 시행착오 경비가 나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장 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는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실전에서 하는 공부만큼 정말 알짜 공부가 없다. 그래서 트레이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하루 한 달, 두 달 만에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놓으시고, 적어도 내가 한 분야에서 적어도 내가 남의 돈을 벌어먹고 사는 프로라는 개념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꼭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꾸준하게 트레이딩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파워 트레이딩 중에서 방송을 못 들으시고 메신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인들이 주로 그렇죠. 직장인들이 그러신데, 이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자체도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무슨 떼돈을 벌 거라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월급보단 조금만 더 벌어가자라는 마인드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인드를 쭉 이어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루에 정확하게 자기 어떤 목표 금액을 정하고 3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1000만원 갖고 한다고 치면 3%나 5%, 10% 딱 정해놓고 한두 종목의 승부를 다 하고 매매 적고 직장의 일에 치중을 하고 그것을 세월의 힘을 빌려서 꾸준하게 도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금이 쌓이게 되고 그 자금은 훗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큰 종잣돈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긴 호흡을 보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종목 여러 개 뛰어다니면서 매매를 치중을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매매를 하면 오히려
손실밖에 나오질 않아요. 직장인들은 특히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초심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한 그 말을 잘 듣고 꾸준하게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익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물론 500만 원 가지고 6개월 만에 1억을 넘게 버신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자기 환경에 맞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로 진행하는 직장인들은 당시 그 점을 가슴에 두고 하시고 유튜브 방송 들으면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모든 일은 시간이 걸리고 때가 걸립니다. 시간과 열정이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본인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날 했던 우리 매매들 또 하나씩 풀이를 해 나갈 텐데요. 풀이해 나가는 복귀를 해 나가는 과정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넣지 마시고 생각지 마시고 자기가 그때 했던 트레이딩에 대해서 그때의 그 마인드, 그 순간의 마인드, 그 순간의 느낌, 그때의 내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하면서 마인드를 컨트롤을 잘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 자꾸 반복 수련하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 즉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신의 소심함, 조급함 이런 것을 고치는 데는 상당한 자신만의 노력이 필요해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수련을 게으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가장 핫했던 종목은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 중에서 말이죠. 삼육물산이 가장 인상 깊은 종목이었죠. 금요일날 시장은 상종목이 딱 두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삼육물산과 그리고 이녹스라는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었죠. 그 중에 한 종목을 삼육이란 물산을 우리는 수익률을 20% 가까이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선택을 잘했죠. 삼육물산을. 우리가 진입한 단가는 8,400원 기준가였습니다. 여기 8,500원 아래인데요. 딱 이쪽 지점 상장 살짝 파동을 일으켜주는 이 지점에서 진행이 되었죠. 상당히 선택도 참 좋았지만은 삼육물산은 시장의 흐름에 좀 도움을 얻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우리가 다뤘던 종목들 외에는 별다른 종목이 없을 정도로 금요일날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장악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타점도 좋았을 뿐더러 상가 들어갔다가 좀 흔들렸지만 수익률을 우리가 안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상가까지 끌고 가게 되는 편안함을 가지고 매매가 진행이 되었죠. 어쨌든 금요일날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고 상가 종목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수익률을 20% 가까이 안고 상가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삼육물산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느끼고 월요일날 지속적인 흐름을 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육물산과 우리가 더불어서 또 같이 엮어서 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은 세림이었죠. 세림은 삼육물산과 우리가 같이 엮어서 매매를 진행했는데요. 삼육의 흔들림에 따라서 세림은 좀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8,800원이었죠. 기준가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고점이 26%까지 올라갔죠. 세림이. 조금만 힘을 내줬으면 이놈도 상가까지 같이 붙일 수 있었는데 삼룡하고 세림은 같은 날에 얼마 전에 탈플라스틱으로 관심을 받을 때 두 종목 다 상가를 갔던 종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삼룡을 완전히 따라가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수익은 한 12% 정도 나왔으니까 그 정도면 추종 매매, 우리 흔히 말하는 짝짓기 매매를 하면서 보너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든든한 삼룡을 안고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동생을 하나 더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요리를 해 먹는다. 아주 정형적인 추종 매매의 가장 기본을 보여주었죠. 금요일에는 이러한 추종 매매를 우리는 잘 구사를 했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주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형태, 삼륜과 세림의 형태를 또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는 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그룹군 중에 하나가 인포바인과 또 한 종목 돼 있잖아요. 부국증권. 이 두 종목을 우리가 같은 패턴으로 엮어서 묶어서 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삼룡을 진행시키고 삼룡을 일단 위로 띄워놓고 나서 뒤에 인포바인을 진행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인포바인은 좀 일찍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56,000원 기준가 여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아침에 파동을 살짝 일으킬 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파동을 이제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파동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고점을 보면 29%대 상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상가까지는 완전히 안착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 점은 좀 아쉬웠죠. 인포바인. 그래 하더라도 당일 수익으로서는 인포바인은 25%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데이로 볼 때는 더 올라갈 수 없었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우리 욕심에 상가까지 안착을 해주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오늘의 매매보다는 내일의 매매를 보고 오늘의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인포바인이 만약에 금요일날 상가를 유지했다면 또 월요일 수요일도 어느 정도 별탈이 없으면 가져오는, 그리고 그 뒤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인포바인도 당일 수익으로는 상가를 유지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은 25% 수익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나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삼륜과 우리가 세림을 묶듯이 인포바인도 또 우리가 부국을 묶었지 않아요? 부국증권 타점 우리 68,000원 타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타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상승을 하게 되죠. 흐름을 보면 실제로는 전일에는 부국증권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부국증권이 가고 그 다음에 인포가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금요일은 거꾸로 되었죠.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미리 보는 승부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먼저 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두 개를 잘 붙여넣고 본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국증권은 인포바인처럼의 수익은 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추종 매매는 아주 강력한 테마를 이루지 않는 한은 뒤따라가는 종목은 보너스 수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큰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죠. 이 부국증권은 15% 정도 수익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포바인이 25%에 부국증권 15%면 간단하게 이 두 종목 가지고만 해도 40%라는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종 매매를 할 때는 따라가는 종목은 약간 절제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부국증권과 그리고 인포바인 간단하게 두 종목이 잘 엮어서 25%와 40%라는 수익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좋은 트레이딩이었고 아주 편안한 매매였다고 봅니다.
금요일날 종목 중에 또 아쉬웠던 종목은 이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었죠. 이놈도 참 아쉬웠습니다. 인포바인도 상가를 찍어주고 상가에 안착을 못하고 풀어진 점이 조금 아쉬웠듯이 사이닉은 조금 기대감은 있었단 말이죠. 고점이 보면 27%대입니다. 정말 2%가 모자랐죠. 말 그대로. 2%는 더 올라갔으면 상가까지 유지가 되고 그와 같이 추종 매매를 했던 유키존도 뉴엔 AI도 더 좋은 모습을 보였겠죠. 사이닉 또한 뉴엔 AI와 같이 더불어서 추종 매매를 같이 붙여서 하자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사이닉이 보여준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우리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이 꼬리 부분에 진입을 해서 이날까지 단 한 분의 매매로 우리가 60% 수익을 챙기고 이날 당일에도 진입을 해서 또 한 20% 또 수익을 챙긴 종목 아닙니까? 그 다음날에도 또 10% 이상인가 또 수익이 나왔죠. 근데 또 오늘 또 금요일날 25%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오늘 기대감이 조금 더 있었어요. 만약에 상한가를 유지해 준다면 그나마 요즘 시장에 기세주도 없고 재료도 없고 이슈도 없는 시장에서 이런 기세주 스타일의 종목이 상한가를 쳐준다면 참 좋거든요. 매매하기가 그 다음에 매매하기 좋다는 겁니다. 제법 사이닉은 그래도 호가도 좀 있고 물량도 좀 됐단 말이죠. 근데 상한가를 못 가더라고요. 참 이 점은 아쉬웠죠. 당일 수익으로 25%면 참 좋은 수익이 아닙니까? 좋은 수익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가에 바로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죠? 시가에 2%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승부를 걸어서 27%까지 2%가 참 부족했어요. 그 2%를 채워준 종목이 바로 뉴엔 AI였습니다. 뉴엔에도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하죠. 요즘 근래 이 4일 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순간에 우리한테 정말 많은 수익을 준 친구죠. 전부 다 윗꼬리도 우리는 다 해먹었지 않았습니까? 관심권에 안 둘 수 없는 친구죠. 그런데 사이닉을 우리가 먼저 끌고 갔지 않습니까? 사이닉은 시초가부터 끌고 와버렸잖아요. 근데 뉴엔 AI는 우리가 눈치를 좀 봤죠. 과연 따라올까? 금요일날 오늘도 이놈이 따라올까? 따라왔죠. 그래서 우리 42,000원과 42,500원을 봤는데 아마 42,000원 근처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42,500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익률 15% 나왔죠. 삼융도 뭐 그 정도 수익 상한가를 보유를 했지만은 인포바인과 우리가 같이 묶어서 했던 부국증권이 25% 15% 이렇게 40% 나왔지 않습니까? 사이닉도 25% 뉴엔도 15% 이것도 또 40%짜리였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강조를 하는 것이 뭡니까? 그날 방송에 참여했던 분들은 생생하게 그 현장에 제 목소리를 기억을 할 겁니다. 뭐라고 제가 외쳤습니까? 붙입시다. 단 먼저 추종하고 있는 종목의 기세를 파악을 하고 그 기세의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하고 더 갈 수 있을는지 못 갈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붙일지 안 붙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은 굉장히 긴박하고 생각이 많고 다른 종목들을 또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막 시장 흐름도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바로 붙입시다 할 때 사이닉 밑에 뉴엔 아이 붙입니다. 인포바이 밑에 부국 붙입니다. 그 붙였다는 그 하나의 행동 하나로 가뿐하게에는 15%까지 수익이 나왔죠. 이 매매 시장은 트레이딩 시장은 정말 종이 한 장이거든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결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줍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며 사이니까 뉴엔 AI 대단히 좋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 뉴키즈온도 아마 같이 했을 겁니다. 저희도 오전에 일찍 마치니까 제가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리 보는 승부제는 제가 이 세 종목을 다 묶어놔라 했거든요. 이놈까지도 나중에 봤으면 이놈도 수익을 또 잘 주었다고 봐요. 어쨌든 금요일날 사이니까 UNAI 뉴키즈온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은 상당히 나쁘진 않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가 맥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맥크스도 상당히 대단했지 않습니까? 맥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2번의 매매가 여기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놈도 우리가 제일 아침에 일찍 서둘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파동에서 7, 8% 수익이 나오게 되던 거죠. 다시 밀립니다. 밀렸을 때 우리 다시 역시 우리가 원했던 2만원 타점 다시 2차 공략을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게 7, 8% 먹고 수익을 먹고 이것으로 만족을 하고 됐어 금요일이니까 이 정도 먹자 하고 버려버렸다면 신경을 끊었다면 이 뒤에 큰 수익을 먹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집중력을 하고 한번 물었을 때 한번 딱 물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잘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느냐는 세심한 아주 세심한 마인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맥커스 2번의 매매에 28%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은 매매잖아요. 그냥 어렵지 않은 매매였다고요. 그냥 2만원 이 단가 하나만 보자라는 뜻이었고 그것이 올라갔을 때 얼마를 먹던 거는 그는 본인의 마인드겠죠. 하지만 내려왔을 때는 다시 그 자리에 내려오면 5%를 먹든 8%를 먹든 먹고 내려오면 또 진입을 하자는 거지요. 왜? 죽을 때까지는 죽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급등주는 죽어봐야 죽는 걸 안단 말이죠. 그렇게 저는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급락을 한 종을 보면 이렇게 내려온 종을 보면 이렇게 파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나중에 장이 끝나고 보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끝난 종목들을 얼마나 오네. 꼬리를 쭉 따라주고 위로 가고 꼬리가 요 밑에 이렇게 남아있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 맥커스 2번의 매매 28%면 금요일장에 실제로 별로 움직인 종목도 없는 시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선택을 잘했고 좋은 수익을 얻었다 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MP는 전일에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래 동그라미 쪽은 상매매로 가져서 당일날 고점이 21.6%까지 갔죠. 한 20% 수익은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상매매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2상, 3상, 4상, 5상 가지 않는 그런 종목 외에는 보통 단타, 하루 단타의 개념으로 볼 때 20% 수익이면 상당히 큰 수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만족할 만하다. 그 정도면. 한 5% 죽고 죽는 놈도 참 많은데 20% 정도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통으로 20% 먹는 것보다 그래도 시가가 14% 잡았으니까 시가의 절반은 딱 챙겨 먹고 파동을 보고 한번 20%도 챙겨 먹는 그런 매매가 좋습니다. 그냥 통째로 들고 있으면 후달려서 안 돼요. 그런 점 꼭 잊지 않습니다. AMP는 데이로도 또 한 번 더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긴 아쉽죠. 그래도 또 10% 정도 수익은 또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종목에 30% 정도 상가 수익은 챙겨야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 금요일장 시장에서 말입니다. AMP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것은 우리 상가로 보유를 하진 않았죠. 목요일날 늦게 들어간 종목이라 보유는 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시가 기준으로 아침에 한 번 공략을 했을 때는 몇 프로 수익은 주지 않았죠. 미끄러졌다가 다시 포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또 시가 돌파할 때
그때부터 좀 파동이 좀 일어납니다. 수익률은 한 14, 5%?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 번 더 여기서 더 봤잖아요. 9,500원 기준가. 여기서도 뭐 한 6, 7%?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데이로 지대에서 한 종목 20% 정도면 아까도 상매매 같은 수익과 같이 거두는 거 아닙니까? 상매매는 진입가 청산할 때 상당히 애로점을 겪으면서 하잖아요. 잘못 진입하면 잘못 깨지는 수도 허다하고 풀릴 때 대응을 못하면 막 박살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데이는 뭐 쭉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없죠. 뭐 편하게 챙긴 것 같아요. 뱅크 외에도. 한 종목에 데이로 20% 나왔으면 감사한 수익입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자, SGA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뭐가 아쉬웠냐 하면은 이놈이 전일에 모기를 있죠. 한가를 시간에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어느 정도 파동을 주면 진입을 할 거라고 관심권에 두고 있었던 종목인데 아침에는 우리가 워낙 다른 종목들하고 바쁘다 보니까 약간 틈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놓쳐버렸는데 여기 보면 시가를 보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 1% 정도가 밀리고 상승을 이렇게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아침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보합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볼 것인가?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진 종목이 이제 끌어올려 왔는데 그냥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승부를 봐야 될 것인가? 이 짧은 이 순간에서 많은 고민이 일어나고 있었죠. 결론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좋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 모이라 생각하고 요 위에는 우리가 먹자. 여기 위에는. 그래서 보합으로 진행이 됐죠. 1차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뭐 큰 수익은 안 했습니다. 7, 8%. 2차 파동이 컸죠. 똑같이 한 번 더 21%까지 올라갔죠. 이 한 종목에도 28%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의 결정이 밑에를 보면 굳이 10%를 주고 더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과 그래도 밑에보다는 위가 더 지금 현재수 모을 것이 많다. 왜? 밑에는 이 10%나 한정된 폭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모을 것이 없다. 요 밑에 좀 뭐 눌림을 주서 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요 위에 거를 먹자. 훨씬 크다. 물론 이 꼬리를 잡고 들어갔으면 뭐 한 30%는 먹었겠죠. 이상은 먹겠지만 그래도 뭐 이거 다룰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종목 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뭐 삼륜이나 이것보다 더 급한 놈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위에 큰 수익만 먹은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SGA 이것도 한 30%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CTK는 금요일날 남대로 재료를 안고 올라간 종목이라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요. 큰 호흡은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래는 잡지 못하고 상승하는 부분에 손을 댔는데 상승하는 부분에서도 큰 수익은 거두지는 못했어요. 뭐 2번을 도전했는데 한 5%, 두 번에 매매에서 한 10%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강하지를 못했다. 뭐 그래도 밥값은 줬다. 그럼 감사한 거죠. 특이한 종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우리가 시가에 대해 승부를 봤던 종목이었는데 시가에서 못 가더란 말이죠. 못 가더란 말이에요. 대체거래소에서는 관심을 받았는데 정규장에서는 관심을 못 잡고 요즘 비트코인 관련주들 꼭 이런 형태를 많이 보내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가에서 좀 더 돌파하면 보자 한 금액이 다치 11,200원이 있거든요.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돌파 못하면 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죽는가 싶었더니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11,200원을 회복할 때는 당연히 관점으로 봐줘야 되겠죠. 흐름은 몇 번 잡아줬지만 5장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파동 좀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수익률은 한 8%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 근데 밥값은 주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관련 흐름이 좋은데
얘는 참 흐름이 조금 요즘 그래요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매매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매매를 한데 참 바쁘게 움직였죠. 바쁜 결과에 따라서 수익이 잘 따라오면 그만큼 더 좋은 건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수익을 안고 또 20%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더 할 일은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요즘 시장 각개전투 시장입니다. 어떤 놈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지는 당일 흐름을 봐야 돼요. 시장은 지금은 전부 다 도토리 기재기 시장이라 니 잘나니 내 잘나기 할 게 없는 지금 시장입니다. 대형주가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시장에서는 급등주 매매는 참 하기 까다로운 트레이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매번 집중력이란 무기와 그리고 간결함이란 또 새로운 양손의 무기를 들고 이 시장과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어디에 돈이 돌고 어떻게 해야 돈을 가져오고 어디에 내가 몸을 담고 있어야 편안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실전 매매를 하면서 배웁니다. 이런 공부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꾸준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부터 또 이 시장과 또 다툼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